좀 열어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문 좀 열어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고. 얘기를 해야지 알 거 아니야. 문 좀 열어봐, 제발. 문 좀 열어봐, 제발. (2022년)를 잘하는 아이가 갖춘 두 번째 자질은요, 겸손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기회야 싶은 시간이에요. 내일의 시험 성적, 올해의 시험 성적. 중학탐구 생활입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 출제 방향이 뭔지 알면 전반적으로 수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초등부터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대학으로 성과를 얻고 밝은 미래를 예측받았으면 좋겠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내신과 수능 두 가지일 텐데요. 내신이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수업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수능은 어떨까요? 수능은 시험이죠. 시험이라는 것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출제 방향입니다. 초등부터 수능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을 텐데요. 수능의 출제 방향을 알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아이에게 준비시켜야 될지 그 큰 틀이 보이지 않을까요? 고등학생 선생님이 볼 때는 초등 때부터 이런 걸 좀 해놨으면 도움이 될 텐데 라는 게 훨씬 잘 보입니다. 초등 선생님이 현재 아이들을 보는 것보다 고등에서 초등의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잘 다져놓으면 고등까지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내가 수능의 출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 초등부터 어떤 공부를 준비할지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학 수능 출제 방향을 오늘 한번 알아보면서요. 도대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그걸 알게 되면 수능 준비의 큰 틀 아래에서 초등부터 중학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2023년 수능 출제 방향을 5가지 기본 방향이 있었습니다. 5가지 기본 방향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의 출제 기본 방향, 첫 번째는 학교에서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학습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등교육과정의 내용과 그 수준에 맞추어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출제한다고 했습니다. 타당도 높은 문항의 출제를 위해서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기본적 핵심적 내용이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이더라도 문항의 형태와 접근 방식 등을 변화시켜서 출제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출제 방향에 수능의 핵심 포인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고등교육과정을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중요한 기본적 핵심 내용은 반복해서라도 형태를 변화하면서라도 내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할 때 기본적인 골자와 비슷합니다. 핵심적으로 그 시기에 가르쳐야 될 내용, 배워야 할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형태나 방향을 조금 바꿔서 계속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수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능도 핵심적인 내용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약간씩 변형시켜서 문제를 낸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고등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 핵심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수능에서 제일 핵심으로 잡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아이들이 그렇게 기출문제를 풀이하고 또 풀이하는 겁니다.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나오더라도 그 핵심 포인트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할지 방향이 하나 보입니다. 고등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했으니까요. 교과서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등학교 전 교과 과정에 전 교과서의 내용들이 어떻게든 변형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출제가 안 된다는 게 포인트죠. 물론 사회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변형되어서 어렵게 국어에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딴판이었던 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니까요. 교과서에 있는 핵심 내용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핵심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등에서부터 국영수사, 과 교과서에 있는 핵심 포인트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잡히네요. 두 번째 출제 방향은요.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고 합니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주어진 상황의 문제를 해결 추리하여 분석 탐구하는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수능에서는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의 수학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죠. 과마다, 학교마다 그 과에서 필요한 핵심 영역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진로를 빨리 찾고 탐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학교에 가서 그제서야 내가 무슨 과를 가지? 어떤 쪽으로 나아가지?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가서 어떤 과를 전공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미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책을 읽고 각종 체험활동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고교 학점제라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큰 방향의 진로 방향을 설정해 두고 그것에 대해서 차츰차츰 준비를 해 나가면서 고등교육 과정인 대학에서도 그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공부하게끔 준비를 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자신의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게 수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과에 필요한 과목들을 골라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역으로 갈지,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출제 방향은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역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문항을 출제합니다. 국어,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는데 그것이 무엇?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소재를 어디서? 사회나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이런 과목들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을 잘 익히고 교과서에서 접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교육과정의 중요도와 사고 수준, 문항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문항을 차등 배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문항을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한다고 합니다. 영역 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이고요. 연계 대상은 금년 고3 대상으로 발간된 교재 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입니다. 연계 방식은 영역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개념이나 원리, 지문 자료, 논지 등을 활용하고요. 문항 변형 및 재구성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자,
자, 교과서 이외에도 공부할 게 꼭 있어야 한다면 EBS에서 강의하는 수능 교재 및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50%는 교과서에서 50%는 EBS 관련 교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인데 그 외에 필요한 내용은 EBS 지문에서 내용을 가져와서 출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출제 기본 방향을 보면요. 어디에서 어떤 문제를 내겠다라는 게 충분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기본에 충실할 것.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교 책만 열심히 익혀서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코 사교육이 도움이 안 된다. 계속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요. 교과서에 있는 기본 내용을 어떻게 빠르게 익힐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개념들을 찾아가는데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인강이 필요하다면 인강을 활용을 하고요. EBS, 기타, 사교육 등등을 활용해서 이 기본 내용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확장되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가지 기본 개념이 나왔으면 그 기본 개념을 샅샅이 파헤쳐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자료들과 방향으로 접근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서 EBS를 벗어나지 않되 그 폭은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다뤄줄지는 아이들의 능력치와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조금 방향이 보이시나요? 기본적인 원칙은요, 학교 내신 준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다뤄야 할 게 많아지는 만큼 어떻게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다루는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요, 찾아가되 기본적인 줄기는 어떤 것인지를 알고 찾아가는 것과 그냥 사교육만 무조건 디립다 갖다 붙여서 언젠가는 사교육을 하다 보면 되겠지. 사교육에서 조장하는 불안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은 고등교육과정 안에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핵심을 어떻게 채울지는 고민해가면서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것.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교육에서 괜히 조장하는 불안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요. 내가 중심을 잡아두고 거기에다 하나씩 살을 붙이는 식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능의 기본 출제 방향을 보면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봤습니다. 어찌됐든 수능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공부하기에 적절한 학생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과 자기 진로에 대한 준비 등을 갖춘 학생이 수능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초등 부모님이라고 해도요, 수능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방향을 봐야 뻔한 곳에서 보면서 아이가 준비해 나갈 것이 잘 보입니다. 조금 더 대학 공부에 방향을 초점을 두시고 대학에서 필요한 아이들은 어떤 것을 갖췄지 관심을 가지면 초등부터 가는 길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수능 출제 기본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